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게 민감한 내용일 수 있어서 이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오래 했는데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서드파티 렌즈들을 만져보면서 AF 쪽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원인을 좀 찾은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TTR T산 75mm f2, 시루이 85mm f1.4 렌즈에서 AFC 모드로 초점 모드로 촬영할 때 이제 피사체하고 거리가 변하잖아요. AF-S는 싱글이니까 거리가 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AFC 컨티니어스 초점에서는 내가 피사체하고 초점이 계속 이 거리가 변할 때 렌즈가 이 포커스 모터를 이동시켜서 초점을 따라가야 하는데 얘네들이 못 따라가요. 이게 초점 거리가 변하면 못 따라가고 한참 있다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먹통이 되거나 그러면 반셔터를 풀었다가 다시 잡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AFC인데 거리가 변한다고 초점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다가 말다가 아니면은 따라가다가 아예 막 먹통이 되다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의문이 들었던 건 아니 TTR T산이랑 시루이랑 아예 다른 회사인데 왜 이 오류 증상이 같냐라는 거죠. AF 이거 저기 모터 대응하게 한 엔지니어가 같은 애인가 싶을 정도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 렌즈가 불량이야? 뭐 요런 생각도 했고 그럼 내가 이 영상을 제일 먼저 올리니까 그럼 나 다음에 올리는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할 테니 한번 보자.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봤는데 결론은 저만 AF 동작에 문제가 있다 이고요. 아무래도 제 뒤에 영상을 만드신 분들은 제 걸 봤을 것이고 또 업체가 요청했을 것이기도 한데 결론은 그거예요. 정적인 촬영을 하면 문제가 없다. 제가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다 피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의 입장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언급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요거를 다룬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렌즈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테스트를 하다가 제가 약간 의심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올드 기종들에서도 막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잘 돼요. TTR T산 75mm f2, 시루이 85mm f1.4가 알파 7C, 알파 6000, 6500 요런 데서는 AF가 잘 되더라고요. 근데 알파 1, 알파 5, C2 뭐 이런 최신 기종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AF 알고리즘이 달라서입니다. 예전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기종들에서는 잘 되는데 최신 기종들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예전 기종과 요즘 기종들의 AF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렌즈들이 과연 소니에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렌즈를 설계했을까라는 거예요. 탐론이랑 시그마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라이센스 구입해서
마운트 정보라든지 AF라든지 이런 거 다 그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을 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삼농과 시그마 뿐입니다. 그 외에는 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인 거겠죠. 예전 기종에서 AF 문제가 없는데 최신 기종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예전 AF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렌즈가 설계된 것이 아닐까. 이게 중국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소니의 AF 알고리즘이나 이런 마운트 정보나 이런 거가 거기서 돌겠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든 아니면 정식 라이센스를 했든 근데 했을 때 그 정보라든지 근데 최신 것이 아닌 최신 거는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옛날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렌즈를 설계해서 이게 최신 기종에서 문제가 되고 예전 기종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요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니의 호환 렌즈를 구입하실 때에는 정식으로 라이센스 받아서 설계하는 삼농과 시그마를 제외하고는 호환 렌즈 구입하실 때는 AF 호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걸 제공하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없으면 저처럼 여러 기종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확인이 됐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 기종에서 테스트해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막 있는 것들 다 껴보는 이유가 이 동작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니 렌즈, 호환 렌즈 구입하실 때에는 꼭 이 AF 호환 정보를 제공하는가, 거기에 내가 사용하는 기종이 이게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는 빌트록스가 이제 이거를 제공하더라고요. 자신 있는 거죠. 빌트록스 제가 계속 AF가 미쳤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탐론 시그마 제외하고 삼양보다도 빌트록스가 AF 더 좋거든요. 더 잘 잡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그만큼 있는 것 같아요. 얘네가 정식으로 라이센스 사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좋아요. AF가 안정적이에요. 보면은 얘네도 보면은 예전 기종들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또 그런 거죠. 최신 기종에서는 되는데 예전 기종에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기종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하고 싶은 건 아무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세요. 오직 데이터만 믿으세요. 갈수록 업체들이 뭐 머리 쓴 거겠지만 이런 제품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리뷰 제한이 어떤 식으로 오냐면 비용 대신에 제품을 제공을 하고 판매 수수료를 줄게. 이게 판매되면 그 판매되는 거에 몇 %를 줄게라고 와요. 중국 업체들이 다 이렇게 메일 와요, 요즘에.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진짜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20만 원짜리여도 10% 막 이렇게 줘버리니까 하나 팔리면 2만 원을 받는, 이게 캐시백 받는 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게 어차피 자기는 안 쓸 거고, 문제가 있어도 난 몰랐어, 난 괜찮았어 라고 해버리고 이익을 얻기에 너무 큰 메리트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결국 피해는 유저들이 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걸 개선하는 거를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맨날 저만 문제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 없다라고 해줄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막 도배를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마시고 오직 데이터, 테스트 잘 되어 있는가. 요즘 시대에 정적인 촬영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 수동 렌즈예요? 우리가 네.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라도 피해보지 마시라고 시대가 계속 좋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게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하시라고. 그리고 서드파티 렌즈들이 호환 렌즈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하다고 구입하지 마시고 정보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설람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